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우리 월급쟁이지만 부자처럼 관리합니다. 이 책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현직도 세무사로서 활동 중이신데 우리 전하정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책이 나온 지 한 달 좀 됐죠? 네. 이제 우리 현직 세무사로서 먼저 이제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고 현재 회계법인에서 맡은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에서 상속세랑 증여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하정 세무사이고요. CFP라는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재무설계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제 돌아가실 때 상속세라는 세금도 내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승계를 할 때 자산에 좀 유리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설계를 해드리고 네. 또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조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도 달라지고 그리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승계를 할 때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승계를 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게 가업승계가 사실은 최근에 그 1세대 뭐 부모님들이 일궈놓으신 이제 사업을 승계받는 세대가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세무사님 컨설팅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절세라든지 정여 상속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직 세무사로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거는 뭐 복잡한 기법이나 그런 걸 다루지는 않고 그냥 오히려 단순하지만 좀 더 단계별로 실제로 사회초년생들이 실천을 할 수 있게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는 저도 사회초년생 때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 적응하기도 너무 바빴고 오히려 이제 재테크, 주식, 투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고수익 투자를 알려주기보다는 월급 중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통장을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뭐 투자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하지만 좀 누구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이 책 읽어보고 먼저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게 좋은 내용으로 진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초년생이 정말로 진짜 알아둬야 될 기초적인 그런 내용부터 해서 좀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다루고 계신데, 자, 그러면 하나씩 목차 중심으로 해서 책의 주요 내용을 한번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책은 일단 파트 3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우선 본격적인 실천 방법을 다루기 전에 사회초년생들이 왜 돈 관리를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짚고 가고요. 그리고 파트 2는 이제 본격적인 실천 방법인데요. 다른 책과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1단계 통장 쪼개기부터 이제 7단계 투자하기까지 순서를 딱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지나고 나면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두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안정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탄탄한 재무 구조를 만들 수 있게 작성을 했고요. 파트 3는 어쩌면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파트 2의 실천 방법들을 이제 거치고 나면 돈 관리에 크게 시간을 쓰지 않아도 안정적인 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회초년생들은 아낀 시간을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어가는 이유가 이제 다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부터 깊이 있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왜 못 모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초년생 시기는 뭐 첫 직장 적응, 독립생활 시작, 그리고 뭐 이직이나 경력 개발 등 좀 다양한 변화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시면 그 청년희망 적금이랑 청년 도약계좌가
저희가 상당히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던 정부 지원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들도 중도 해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저축 여력도 줄고 또 지출 변수가 이제 많은 2030 세대들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관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런 불확실성을 좀 인정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동성 확보랑 이제 자산 배분,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유동성 확보는 쉽게 말해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면 다들 뭐 돈이 없는 것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는 것도 위험이거든요. 뭐 적금에 묶여 있다던가 뭐 투자 손실을 본 상황이면은 사실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비상금을 모아두어야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직이나 긴급 의료비 같은 개인 차원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산 배분은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를 해서 이건 이제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원칙만 지키면 저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실천을 할지는 이제 파트 2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강조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이 있어야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월 소득의 50% 이상은 저축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소비를 좀 줄이고 미래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5에서 10% 이내로 관리하기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에게는 월 10만 원 이내의 보험료로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금은 월 평균 지출의 3배에서 6배는 모아두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 차원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자산군의 자산 배분에서 투자를 하기. 이거는 뭐 수익성을 누리면서도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트 2의 단계별 실천법에 이 4가지 기준이 모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렇게 이제 그려주셨고, 그러면 이제 파트 2 한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파트 2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파트 2를 또 슬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2가 이제 저희 책의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그 본격적인 실천법에 들어가서 이제 단계는 1단계 통장 쪼개기부터 7단계인 투자하기까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1단계 통장 쪼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장 쪼개기는 간단하게 말해서 목적별로 통장을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장점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매일매일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돈의 흐름이 시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자체가 가계부의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저축 통장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선저축 후지출, 이 중요한 원칙이 자연스럽게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돈 관리 스트레스에서 오히려 해방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통장에서 내가 모아야 할 돈과 쓸 돈이 좀 섞여 있으면 내가 쓸 돈을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가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그 전으로는 돌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진짜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실행하면 좋은 그런 1단계였네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 실전법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5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5통장 시스템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월급이 들어오는 가계부 통장이에요. 왜 가계부 통장이냐고 하면 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다른 통장으로 모두 다 분배가 되고 잔액이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만 봐도 내가 어디에 얼마씩 쓰는지가 이제 눈으로 시각화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생활비 통장으로 이제 월세나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같이 좀 고정적이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지출들이 출금되는 통장을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동생활비 통장이고요. 식비나 쇼핑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지출들이 출금되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변동생활비는 반드시 체크카드로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월 평균 지출액의 3배에서 6배는 반드시 이 통장에 모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투자 통장은 일종의 나만의 작은 투자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구매하시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총 5개 통장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2단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2단계는 이제 생활비 최적화하기인데 통장 쪼개기의 이 장점이나 흐름을 이해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인 그래서 얼마를 모아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월 소득의 50% 이상은 모으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비율이 뭐 절대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좀 시작을 위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이제 실행력도 올라가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이면 사실 이 50%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현실적인 좀 조정 비율을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월 소득에서 최소 생존을 위한 비용을 뺀 금액의 80%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후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내가 최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150만 원이면 차감한 금액 100만 원의 80%인 80만 원만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축률이 32%로 좀 50%에 미달을 하게 되는데 사회초년생은 이제 또 소득이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럴 때 소비는 좀 그대로 두고 저축액을 늘리면서 저축률을 좀 높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50%를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다가 나는 안 돼 하면서 돈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게 장기적인 돈 관리 측면에서는 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라는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는 생활비 최적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3개월치의 카드 내역이나 통장 내역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내 평균적인 소비 패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변동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소비를 하되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부분에서는 좀 아껴야 돼요. 저도 먹는 것에는 좀 덜 아끼는 대신에 쇼핑에는 좀 아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큰 만족을 얻는 방향으로 덜 쓰기보다는 잘 쓰기에 초점을 두면 좀 더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생활비의 경우에는 꾸준히 나가는 비용인 만큼 한번 조정을 하면 이제 지속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생활비 전략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통신비는 좀 알뜰폰으로 바꾸면 한 70%까지도 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이건 무조건 이제 기후동인 카드나 K패스 이런 카드를 활용하시면 훨씬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OTT나 AI 서비스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있으면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할 때만 월 단위로 구독하거나 지인들이랑 공유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 2가 이제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장 쪼개기하고 2단계 생활비 최적화하기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3단계 보험 들기, 4단계 비상금 모으기, 5단계 대출 활용하기, 6단계 정부 금융 상품 혜택 누리기, 7단계 투자하기, 그리고 파트 3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전하정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